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 시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지수는 1%대 상승 출발했고요. 이 시간까지 여전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역시 대형주가 가야 지수가 움직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보다 아웃퍼폼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 중에 876선, 그러니까 0.5%대까지 상승 탄력을 떨어뜨렸지만 다시 0.7% 가까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현재 3천억 원 넘긴 채로 매수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575억 원대로 기관만큼은 아니지만 매수폭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보면 외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종목 1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시총 상단에서 3%대 상승을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매수 2위는 KT입니다. 역시 통신업에 강한 매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또 LG화학도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기관의 매수를 압도하면서 코스피만큼 강한 탄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은 1위가 CIS, 2차 전지 관련주죠. 2위가 파라다이스, 리오프닝 관련 카지노주입니다. 3위는 디어유, 이렇게 음원과 음반, 오늘 엔터주에도 강한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있는 종목 HLB와 HLB 생명과학이 시총 상위단에서 강한 차익 실현 매도세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섹터 만나볼 텐데요. 9시 구간 대비해서 눈에 띄는 흐름이 이 여행 그리고 항공 관련 섹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나라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나라, 일본이 빗장을 풀었습니다. 6월 10일부터 관광객 입국을 허용을 한 건데요. 코시국 이후 2년 만입니다. 단체 관광객도 받고요.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도 면제한다고 하죠. 여기에 따라 중저가 항공주들 그리고 여행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먼저 참 좋은 여행이 오늘 섹터 주도합니다. 8%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앞서 참 좋은 여행은 일본 오사카 투어, 패키지 투어를 판매했는데 2시간 만에 10억 원어치 예약이 들어오면서 완판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여행단에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역시 일본 패키지 상품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티웨이 항공과 제주항공, 글로벌 국제선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아주 좋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이러한 투자에 대한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실적이 탄탄한 특징주, 필승 종목까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의 출연자는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이태우 전문가 자세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원숭이 두창 같은 이 병에 관한 이슈가 지속하면서 동물의약품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테마, 비료 테마도 계속 시세를 뿜고 있는데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특징주도 더 많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수민 캐스터가 검색어 상위 종목 먼저 체크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먼저 대형주 SK하이닉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시장 점유율의 하락, 낸드 플래시 매출의 좀 하락세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되면서 또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10만 원 선 위협받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따라 반도체 종목들 상승 그대로 분위기 이어가면서 오늘 장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HSD 엔진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1,039억 원의 선박용 엔진 공급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모가 지금 매출액의 한 17% 정도 차지하는 적지 않은 규모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레이비드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이제 중화권의 모바일 신작 게임 실M을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하자마자 지금 대만에 있는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를 차지를 했고 여기에 매출 순위도 1위까지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 진입하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10가지 검색어 포털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10종목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I테크놀로지나 후성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고요. 체시스, 넷마블이나 플레이비드 같은 이 게임주들도 계속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검색어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그래도 투심이 오늘 장에선 나쁘진 않구나라고 이렇게 종목들만 봐도 느껴지는데 역시 그래도 투심이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장이 좀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특징주를 보면은 이 테마성 종목들이 좀 그래도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첼시스 같은 종목도 오늘 일부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첼시스, 동물 의약품 관련주인데 이 첼시스에 관한 투자자들의 생각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종목 토론방 함께 열어보시죠. 자, 선스님, 역시 내가판이 오르네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라고 하셨고 어제 종가 보고 추매하려고 했는데 시가 갭 뭐야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갭 상승 되게 강하게 나왔었죠. 상한가에도 잠깐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분은 굉장히 이 시장 상황을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원숭이 두창과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두 가지 테마를 다 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반응? 역시 테마주들의 반응을 볼 때는 너무 재밌는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로 이제 내가판이 오르네요. 역시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 댓글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도 아침에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첼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슈가 또 크게 반영이 되면서 좋은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첼시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인 이제 네일바이오텍이 동물용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친환경 비료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부터 시장에서 이글벳과 그리고 첼시스가 보통 이제 대장주, 부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해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장중에 상한가를 한 차례 안착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소폭 지금 다시금 상한가를 이탈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글벳보다는 오늘 첼시스가 더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흐름상에서의 흐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 2021년도부터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이 첼시스의 주가 자체는 낙폭을 좀 많이 키웠던 상황입니다. 최대 한 43%가량 하락세를 기록을 한 이후에 이번 3월경에 본격적으로 하방 경직을 한 차례 나타나는 구간이 발생했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구간을 하방 경직을 나타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자 시장에서는 또 다시 한번 어떤 이슈로 인해서 부각이 되는 모습, 그러면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전형적으로 많이 강조드리는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지난 4월 말부터 5월경에 이 고점 구간대를 오늘 강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가
물론 이슈에 따라서 좀 주가 흐름 자체는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슈 자체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는 추가적인 급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이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체시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이슈를 재료 삼아서 지금 ASF 섹터에서 대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현재도 28%가량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잠시 후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우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1대1로 상담을 해드릴 텐데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촬영해서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요. 익명으로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매수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야 하고요. 또 코멘트도 함께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 치고 전송을 하셔야 하고요. 이태우라고 전문가 네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리뷰부터 함께 해보시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률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웅로직스가 70.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고가는 8,270원입니다. 또 비나텍 지난 19일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최고가 49,150원까지 경신을 하면서 수익률이 20%,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률 경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나텍 얼마 며칠 안 됐잖아요. 제안해 주신 지. 맞습니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쵸. 상한가를 바라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금방 내려왔어요. 맞아요. 윗꼬리를 강하게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아마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도와드리는데 오픈 채팅방에 또 입장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윗꼬리 달리는 그 상황을 미처 보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면은 대응이 좀 어려우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비나텍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비나텍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이제 왜 급등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국전력과 고효율 하이브리드형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장중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장중 19%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지금 매도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홀딩 하실 수는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소 중에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 수소 관련주 중에서도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이 슈퍼커패시터 중형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기술력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차트상의 흐름도 한 차례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됐고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출현되긴 했지만 큰 흐름상에서의 차트를 또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 대비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30% 이상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시에 아무래도 워낙 오랜 시간 동안 하락세를 가져왔다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를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을 때 매물벽을 맞으면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 하지만 이런 하단 구간에서 이제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이런 윗꼬리를 달아주는 것들은 보통 이제 완전히 차익 실현이 됐다라기보다는 앞전에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여전히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유효한 기업이고 이런 상황 차트상의 흐름 자체도 오랜 기간 동안 하락세를 가져왔던 만큼 이번 이 윗꼬리는 아무래도 이제 물량 소화 정도를 거쳤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장기 이평선 상단 구간에서 유지를 주가의 흐름 자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번 주 25일경에 매도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한 차례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으니까 매도 못 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49,000원 선까지 이날 올라왔었는데 너무 금방 내려왔습니다. 대응을 제때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제 실시간 대응을 해주셨었지만 저희 방송에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 하지만 여전히 홀딩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현재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셔서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는 매수한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방송 시간에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QR코드 찍는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한 종목의 이름이 아니고요.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잠시 후 20분부터 이어갈 거고요. 오늘 현재 지금 시간에는 필승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힌트 가지고 오셨다고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즐거운 사진을 또 준비를 네. 한번 해보았습니다. 즐거운 사진 좋습니다. 즐겁게 확인을 해보죠. 네, 아이고 예뻐라. 이 친구 텔레토비 출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둥근 애가 떴습니다, 네? 둥근 애가 떴습니다. 그렇죠. 둥근애 떴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네, 이쪽 옆에도 근데 같은 사진인 것 같은데? 네, 같은 태양.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 그렇군요. 자연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사진만 보더라도 느껴지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네. 바로 태양광 관련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를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도부터 2021년 유동성 랠리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부각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2021년도 이제 중반부터 해서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많이 거쳐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좀 이어가려는 모습들, 빼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슈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방한 기간 동안 21일경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를 초대하면서 뭐 태양광 동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경고히 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었고요. 실제로 이제 방한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태양광 섹터가 가장 많은 수급을 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전일 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태양광 설비가 지금 현재 원전 비중을 넘어섰다라는 이슈가 또 들려왔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자체는 1년 사이에 이제 벌써 25% 이상 급등을 한 것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슈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당분간 이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연속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도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기업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을 또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사실 이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실적은 좋지 못했던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 가격 하향 안정화, 그리고 중국의 수출량 증가, 그리고 또한 이 동사의 물량 자체도 증설을 통한 물량 증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태양광 부문의 이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하반기부터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적자가 발생은 하긴 했지만 적자폭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태양광 관련해서 이슈를 많이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준비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미국 현지에 1.7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 또 다른 이 상승 모멘텀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케미컬 업종 자체는 워낙 국제유가가 강세인 상황 속에서는 좋지 못한 이런 업황을 반영받기 마련이지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유가의 강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나름 굉장히 많이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 가성소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가성소다 가격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올랐다라는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백광산업이 급등을 또 장중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사실 국내에 있어서는 가성소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내 7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최근 태양광 설비가 원전 설비 용량을 추월했다,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이런 뉴스도 나타났는데 아마 친환경 섹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면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요, 이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태우 전문가와 방송 출연이 아닌 날도 매일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입니다. 역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필승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 시장 대응 전략과 시황 뉴스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시황 정보 그리고 투자 정보는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병법 엿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1 종목 상담으로 돌아옵니다. 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참여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셔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또 전문가에게 남기고 싶은 코멘트나 사연도 함께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QR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태우라고 오늘의 전문가 이름 적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타고 채팅방 들어오셔서 활발하게 종목 상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를 향한 종목 상담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네, 프라하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증 공시 보고 매수했는데 물렸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말씀을 하셨네요. 매수가 16,6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탈출이 가능할지가 가장 궁금하신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 디지털 코스닥 종목인데요. 이분 오늘 지금 보니까 가격이 7,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비중도 적지가 않아요. 진단키트, 코로나 이쪽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금액적인 부분을 보면 반토막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8% 정도만 오르면은 그래도 본전권에 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권리락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본전권에 왔었을 때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았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최근에 노터스의 이제 무상증자 소식 이후에 태용로직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이크로 디지털도 무상증자 이슈를 보고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소식을 제외하고도 기업적인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상증자 이슈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이슈를 받을 만한 부분들은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마찬가지로 이 지난해 고점 대비했을 때
최근 저점까지 5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지난 5월 12일자에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장기 평선을 계속해서 두드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완전히 추세 전환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현재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방 경직을 많이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손절을 고려할 자리는 크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뭐 마이크로 디지털 같이 이렇게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대표의 의지 자체가 그래도 주가 부양의 의지는 존재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린다라기보다는 본전 구간에서 최소한 비중은 절반 이상은 덜어 놓으시고 그리고 너무 큰 욕심보다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는 한 9,500원 정도 구간 정도까지만 많이 잡아야 9,500원 정도까지만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5월 저점 구간 이전에 6,500원 구간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크로 디지털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권리락 때문에 매수가에서는 현재 멀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비중이 15%까지는 좀 줄이셔야겠다는 말씀,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니까 좀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500원 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오픈 채팅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음축님입니다. 우림 PTS 말씀하셨고 5,990원의 매수가, 비중이 22%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우림 PTS도 오늘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5,790원이고요. 이분도 매수가에서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래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리고 유통비율도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어서 투자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비중을 보니까 22%이기 때문에 네. 이 우림 PTS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00억이 조금 안 되고요. 유통비율 자체도 한 42% 정도 수준인 만큼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적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는 22%로 좀 많기 때문에 비중은 좀 줄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테마가 좀 일부 상승을 했을 때 유럽에서 올해 뭐 우크라이나에 뭐 12조 가량의 뭐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슈까지 같이 반영이 되면서 한 차례 뭐 장중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좀 차트를 보면서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래도 지금 자리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5월달에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은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5월 초 그리고 최근에 한번 5월 19일자에 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는데 해당 구간의 이제 캔들들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긴 장대 양봉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뭐 이제 매수세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게 위쪽 상단 구간에 매물대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신 금액 정도는 충분히 와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5월 19일자 이 매물대 상단 구간이 6,300원 구간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6,300원 구간을 현재는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줄 때 이 위쪽 상단의 매물대를 맞고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략을 세우실 때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비중은 절반 이상은 덜어내시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치는 6,300원 부근 정도로만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300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그때부터는 수급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림 PTS입니다. 또 유통 물량도 적다 보니까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비중은 축소하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6,300원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채팅방으로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함께 해보시죠. 이번에는 닉네임이 해바라기 님입니다. 해인 종목 9,650원이고 비중이 15%입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목표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해인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종목과 함께 갔었는데 오늘 섹터 자체는 2%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헤이는 9,100원 선 거래되면서 오늘 좀 눌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시세를 되게 내준 다음에 계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그래도 현재가에서 크게 멀지는 않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목표가 세워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워낙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종목에 따라서 붙는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제 오르고 있으면은 더 오를 것 같아서 너도 따라 사고, 근데 이제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근데 팔고 나면 또 오르고 이런 맞아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오랫동안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영속성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어떤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투자하기 이전에 이게 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재료의 연속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꼭 최소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연초부터 이제 4월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테마가 인플레 관련 테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들,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순환식의 상승을 보였던 것을 감안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투자자분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래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인플레 테마가 아니라 이미 이번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재건 관련 테마가 당분간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순환매식으로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이런 식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차트상의 위치가 너무나도 좀 위치상으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인 같은 경우는 지금 큰 흐름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과대 낙폭 이후에 장기 이평선 돌파 지지를 보여준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한 차례 큰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는 진입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8,000원 구간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이 8,900원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줄여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8,000원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리고 8,000원 구간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게 낫지,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할 때는 추가적인 낙폭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 꼭 강조를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재료의 연속성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시에 목표치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5월 24일자에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매도 물량들이 출회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위치를 목표를 잡는다라기보다는 10,000원 이하 구간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점진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우선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0,000원 이하로 짧게 잡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병법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종목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를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로 참여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럼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자 함께 만나보시죠. 조금만 더 힘내라는 닉네임입니다. 이글벳 8,700원, 비중 15% 말씀하셨습니다. 대장주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여기가 오늘의 정상이었나 봐요 하셨습니다. 아, 이분 혹시 오늘 들어가신 건가요? 오늘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늘 거의 최고점에 잡으신 건데. 네, 그렇죠. 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네. 거죠. 아무래도 올라가고 있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따라 사는 이렇게 그쵸. 추격 매수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첼시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윗꼬리는 달아주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앞서도 제가 특징주 설계를 드릴 때 큰 흐름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락세를 보여다가 이제서야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글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난 2021년도 고점 대비했을 때 마찬가지로 저점 기준으로 30% 이상 하락세를 보여준 이후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 주려는 모습들을 몇 차례 나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차례 정도 보여주면서 한 번 돌파를 했고 소폭 이탈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돌파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큰 흐름상에서의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주 막 나쁜 위치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 자체가 오늘 처음 또 이번에 시장에서 강하게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선 지속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연속성은 어느 정도 당분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7,800원에서 7,900원 구간을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 횡보 이후에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반영이 될 때 오늘 말씀하셨던 매수가 부분까지는 한 차례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잡는 라기보다는 실시간으로 테마성 이슈를 받으면서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는 따로 제시를 드리진 않고 이제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소폭의 수익권이라도 익절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종가상의 기준으로 7,8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잘 유심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글벳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뭐 고점에 들어가시기는 했지만 재료가 현재 살아있고 횡보하다가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진단을 해주셨고요. 계좌를 좀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닉네임처럼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자는 닉네임이 경례님입니다. 사이맥스 종목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수가가 19,350원, 비중이 20%입니다.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사이맥스는 오늘자 가격으로 16,6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한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이맥스. 그래도 오늘은 뭐 커다란 손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래도 저는 좋은 기업을 잘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 장비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이맥스가 어떤 기업이냐 우리가 또 이제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놓고 좀 고려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과 관계를 갖고 있느냐, 협업을 하고 있느냐, 또는 이제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반도체 기업 중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만큼 이렇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을 반영받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적인 가치, 기술력 자체는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워낙 투심이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라든지 아니면은 이 기업 가치를 고려해 볼 때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하실 금액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면서 한번 지금 현재 흐름 짚어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연도에 이제 3월 말경에 한 차례 강한 거래량들이 동반됐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이제 캔들을 또 보시게 되면은 몸통의 한 반 정도는 이제 강한 양봉의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위쪽의 반 정도는 또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흐름상에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우하향 추세를 가져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하향 추세를 오랜 시간 동안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시마다 위쪽 구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물량 소화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 차례 3월경에 그런 구간이 발생을 했고 여전히 매물대 같은 경우 19,000원 부근에 존재한다, 살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을 단기적으로는 이탈한 만큼 좀 더 횡보하는 흐름은 좀 더 이어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 최대 비중 25% 정도까지만 고려를 하시고 지금 타이밍보다는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거래량 실어주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맥스 반도체 웨이퍼 관련주 이제 상담자님께서는 더 갖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괜찮은 종목,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길게 좀 주셨습니다. 노래하는 라라라님, 안녕하세요. 주식계의 김수현, 이태호 대표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는 강앵커님과 이 대표님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현대 에버다임 1,250원 말씀하셨고요. 비중이 5% 많진 않네요. 전쟁 재건주 이슈가 남아있어서 보유 중인데 조금씩 덜어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이 1,800원까지 최고치를 찍었다가 요즘 들어서는 좀 꺾이는 추세같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앞서서 해인 종목도 했었지만 재건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현대 에버다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김수현이라는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절대 외적인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4월, 5월 달에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이제 종목 선정하는 부분에서만 김수현이다 이렇게 잘 한번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빠져나가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근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앞서 우리가 또 재건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죠. 해인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면은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현대 에버다임을 투자하신 우리 투자자분께서는 비중 자체도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중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면은 한 10%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트상의 위치가 워낙 많이 위치가 고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로 한번 짚어드리면은 일단 지금 마찬가지로 지난 4월 말부터 5월경에 발생했던 거래량들이 보통 이제 현재 구간대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현재 구간대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해당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제 한 7,5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의 연속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현재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7,500원 구간대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 구간에서 자리를 잘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최대 비중 10%까지는 추가 매수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이후에는 아무래도 평단가는 좀 낮아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고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최고점 구간인 10,000원 부근까지 노린다라고 하기에는 마찬가지로 너무 좀 위험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수급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는다라기보다는 본전 구간 또는 본전 소폭 상단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수급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7,500원 선 자리 지키는지 지지 여부 확인하시라는 말씀이었고요. 목표가는 욕심을 너무 내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태호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시장 전망 궁금하시다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계속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이태호 전문가를 계속해서 만나 소통할 수가 있으신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오늘의 필승 종목 정체를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서서 두 장의 태양 사진을 주셨고 태양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태양광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태양광 관련해서 오랜 시간 동안 부각을 많이 받았던 기업입니다.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지난 2021년 대비 과대 낙폭 이후에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차트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전일자에 해당 이슈가 가장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장기 이평선을 종가상의 기준으로 돌파하면서 마감을 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가성소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재는 케미컬 사업 부문입니다. 보통 이 케미컬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강할 때는 워낙 나프타 가격 자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좀 둔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성소다 1위의 생산 업체인 만큼 현재 가성소다 가격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올라가면서 실적에 대한 방어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 잘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우하향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난 이제 연초에 한 차례 고점 구간을 형성했던 39,000원 부근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오랜 시간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33,0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목표가 39,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가격이 현재 35,550원이거든요. 이 구간 도달하면 다시 한번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태우 전문가님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을 하시죠? 네. 오늘은 사실 그동안 제가 하락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이글벳이라든지 첼시스 같은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평가 종목을 찾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오를 때 추격 매수하면서 좀 물리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현재 구간 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을 발굴을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 저평가주 발굴법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방송뿐만이 아니라 항상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와의 온라인 무료 방송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평가주 찾는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보시고요. 오늘 수고하신 이태우 전문가는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장이긴 한데요. 그 안에서 상승 구간 내에서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앞서 우리 방송 시작할 때는 1%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또 현재 코스피가 0.8%까지 상승폭을 낮추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 0.3%까지 상승폭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400억 원대 여전히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주일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